여러분, 자동차는요 400만 대가 마지노선이라고 해요. 왜 마지노선이냐? 대한민국 자동차 완성차 업체가 5개 있거든요. 5개. 현대, 기아, 쌍용, 르노, GM 이렇게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 자동차 회사가 그 밑에 1차 밴드, 그러니까 1차 중소기업이죠. 2차 중소기업, 3차 중소기업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으로 굴러가잖아요. 이 시스템을 굴리는, 쉽게 생각하면 중소기업들과 완성차 업체가 함께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가 400만 대라는 거예요. 근데 이 400만 대가 깨지잖아요. 그러면 완성차 업체부터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러면 그 밑에 협력업체들 1차 협력업체, 2차 협력업체, 3차 협력업체 다 구조조정이 일어난다는 이야기. 다시 말해서 자동차 산업의 생태계가 깨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생태계가 올해는 깨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졌다는 거예요. 작년에 400만 대가 붕괴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모두가 설마 했어요. 근데 그 설마가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 400만 대가 깨진 거죠. 이렇게 되면요, 자동차 업계의 위기감은 아마 점점 더 고조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395만 대 수준이에요. 395만 대. 1월에서 11월까지 생산량이 361만 3,777대였거든요. 그러면 12월에 좀 열심히 수출도 하고 생산도 하고 또 그러면서 판매도 하고 했으면 좋아졌을 텐데 12월이 시원치 않았어요. 뭐 파업 엄청 하고요. 또 겨울 휴가 가고요. 기아 르노만 하더라도, 기아 자동차하고 르노 삼성만 하더라도 파업 때문에 수시로 라인을 세웠죠. 그리고 겨울 휴가 보내주면서 공장 가동을 며칠 중단했어요. 일부 자동차는요. 그러니까 300만 대, 400만 대가 깨지고 결국은 395만 대 수준에 머물렀던 겁니다. 이게 395만 대라는 거, 400만 대가 깨졌다는 것은요, 대한민국의 위기였던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그때가 깨졌었습니다. 351만 대 수준으로 말입니다. 그때 이후로 10년 만에 처음 또 300만 대가 깨진 거예요. 400만 대가 깨진 거예요. 이 400만 대가 깨진다는 것은요, 자동차 업계에는 아마 위기감이 팽배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완성 5개사 업체들 보면 실적이 굉장히 나빠요. 굉장히 나빠요. 일단 르노 삼성 자동차 판매량 전년 대비해서 22%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17만 7,450대에 그쳤어요. 르노 삼성 같은 경우는 적어도 200만 대 정도는 생산해야지 지금의 현재 인력을 200만 대가 20만 대입니다. 20만 대를 생산해야지 지금 현재 인력을 유지해 갈 수가 있거든요. 17만 7,450대라는 것은요, 결국 르노 삼성은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올해는 더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올해는 지금 17만 대가 아니라 15만 대 이하로 떨어진다, 뭐 이런 이야기도, 10만 대 조금 넘어선다 하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면요, 절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직원도 절반으로 줄이지 않을까, 그런 예상들을 하고 있을 정도예요. 게다가 한국 GM은 9.9%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여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여기도 지금 노조 리스크가 워낙 커요. 노조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아마 한국 GM의 어떤 신차를 만들어서 발표를 한다든가 연구개발을 한다든가 하는 것은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 물론 노조 리스크 때문은 꼭 아니지만 한국에서 철수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쌍용차도 마찬가지입니다. 6.5% 감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동차 업체들은 그래요. 2018년을 최악의 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2019년을 맞닥뜨리니까 2019년이 더 최악이 됐던 거예요. 그러면 2020년 올해는요. 올해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올해도 쉽지 않은 싸움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 아마 심각한 위기 상황이 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선방을 했던 데가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입니다. 그렇지만 선방을 했지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 현대자동차는요. 국내외 판매량이 442만 2644대였습니다. 전년 대비하면 3.6%나 감소했어요. 내수는 좀 늘었습니다. 2.9%로. 아마 이거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를 했기 때문에 이게 5%에서 3.5%로 인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자동차가 많이 팔려서 내수는 좋았습니다. 수출은 줄었습니다. 4.8%나 줄었습니다.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보다가 1.5%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277만 690세대예요. 예. 그러니까 기아자동차도 계속 줄어들고 있는 거고요. 현대기아차 합쳐보면 719만 3,337대예요. 전 세계에 판매한 게 국내에 판매하고 해외에 판매한 전체량이요. 이것도 2012년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진 거죠. 720만 대가 붕괴된 거는 2012년 이후 처음이라고 하니까요. 앞으로 사정이요? 녹록지 않습니다. 예, 내수 지금 올해 좋아진다고 하지만 지갑 푸는데 시간 걸려요. 지갑 푸는데 굉장히 시간 많이 걸립니다. 쉽게 지갑을 안 풀어요. 소비자들의 지갑이라는 것은요. 미래가 어렵고 힘들면 안 푼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아마 자동차 쪽에서도 더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재계 신년 인사에 참석 안 할 정도예요. 올해가 경제가 최우선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말로는 경제가 최우선인데 행동으로는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그렇다면 자동차 업체 더 위기로 몰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고요. 게다가 글로벌도 만만치 않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1단계 단판 합의가 된다고 하지만 이 합의 자체가 2단계로 가기 위한 또 하나의 전쟁입니다. 예, 또 하나의 전쟁이 시작되면 세계 경제 녹록지 않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나 중국이나 유럽, 세계 전체 자동차 시장 자체가 한동안 침체하지 않을까 이런 예상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올해도 진짜 만만치 않은 싸움이 될 거예요. 게다가 친환경차에 대한 경쟁력은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만 하더라도 친환경 자동차, 전기차나 수소차 말하는 거죠. 여기에 얼마나 많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만큼 쉽지 않은 한 해가 될 거다. 자동차는 굉장한 위기를 맞지 않을까 그런 예상까지도 해보게 됩니다.